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춘삼촌. 오늘 또 중2 역사 조선 24 17번째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신분제의 동요라고 적혀 있는데, 동요라고 이야기하면은 흔들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분제가 어떻게 됐다? 흔들흔들 흔들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예전에 여러분들 교과서가 바뀌기 이전에는 신분제가, 조선의 신분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신분제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신분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개념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일단 조선의 신분제도를 설명을 하면서 삼촌이 이번 단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에는요, 신분제도가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의 그 법전인 경국대전 있죠. 경국대전에는 이 병이 뭐지? 갑자기 병을 왜 적었지? 이 병자 지우고 갈게요. 조선에는요, 경국대전인 법전에 명시된 법적 신분제도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신분제도라는 건데,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이 법적 신분제도보다 어떤 신분제도를 따르냐면은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는 신분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제도가 두 개 스타일이 따로따로 돈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법적 신분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왜 그 역사 공부하다 보면 무슨 뭐 양민이라는 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조선에서 양인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양인 기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양천제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조선에는 신분이 두 가지밖에 없다. 무슨 인과 무슨 인만 존재한다. 양인과 천인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양천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인층을 빼고 나면, 삼촌 지금 천민이라는 말 안 썼죠? 천인층을 빼고 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뭐다? 양인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법적 신분제라서 이 사람들은 과거도 볼 수 있고 무슨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법적인 책임과 누릴 수 있는 거는 양인층은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세금도 안 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 신분제도는 양인층을 총 몇 등분을 내냐면 양인층을 3등분으로 나누어 둡니다. 3등분으로요. 그래서 이 양인층이 실제 그러니까 양천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는 신분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상제라고 부르는데, 우리 드라마에 보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반상의 법도가 지엄한데 이런 대사들이 간혹 나와요. 거기서 얘기하는 반상제가 바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신분 제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양반, 그 양반 밑에는 중인, 그 중인 밑에 평민이 아니라 조선시대는 무슨 말을 써주게 되냐면요, 상민이라는 명칭을 써줘야 돼요. 상민. 그리고 이 밑에를 천민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이 반상제라고 부르는 이 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이 신분제도는 실질적으로는 국가에는 인정은 안 하지만 통성적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민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 위쪽인 양반과 중인층은 지배층, 이 밑에는 쭉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건데, 양난 이후에 경제력까지 성장하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면서 이 신분제도가 전체가 다 뒤흔들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면은 신분제가 쪼개져가지고 이제 난리를 칠 건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신분제에서 신분이 밑등급으로 떨어지는 건 어디서만 나타나냐면 양반층에서만 밑등급으로 떨어지는 게 나타나고, 상민층도 일부 밑등급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두 개 등급에서 위아래로 갈라지는 계층들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요 두 개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예, 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신분 구조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삼촌, 자, 현관펜부터 먼저 세팅을 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반층부터 먼저 볼게요. 양반층은 신분이 어떻게 된다? 예,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신분제가 어떻게 되는 사람,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 있다?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양반보다 위층으로 뚫고 올라가는 뜻이 아니라 양반의 정점의 단계로 올라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양반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정조대왕이 급사하고 난 이후에 영종조대왕 때 탕평책을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때까지 지죽은 듯이 살다가 정조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노론이 소론이고 나머지 붕당들 전부 다 쫓아내면서 자기네들이 권력을 다 해먹어요. 그래서 노론과 이 노론 중에서도 중전 집안, 중전이나 그 대비, 할머니, 엄마 이쪽 집안인 외척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얘네들이 우리 좀 뒤에 이따가 배울 건데 세도가문이라는 걸 형성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선시대 권력의 제일 정점 끝을 찍어요. 근데 문제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것 중에 몇 번의 반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앞에 봤던 현종 때 있었는데, 현종 때 있었던 건데, 현종 때 효종과 효종비의 죽음 때문에 효종의 계모가 상복 입는 것 때문에 싸웠던 게 우리가 뭐였죠? 그쵸? 예속 논쟁이었죠. 그리고 숙종 때 의도적으로 정권, 나라가 휙휙휙휙휙 돌아간다 그랬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 환국. 이런 과정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권 다툼에서,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몰락한 양반이 됩니다. 그럼 몰락 양반을 뭐라고 부르냐면 잔반이라고 불러요. 잔반이 무슨 뜻이라고요? 몰락 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예전에 머리 위에 그 갓 같은 모자들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런 모자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이런 모자 쓴 아저씨가 이렇게 막 지푸라기 꼬면서 막 물건 만들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잔반이 되면서 몰락됐던 과정들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배틀 짜는 그림인지 뭐 무슨 그 양반 아저씨 모자 쓰고 뭐 물건 만들고 있는 그림 나오면 조선 후기 때 신분제 동요가 일어나면서 양반 계층 중에 뭐한 계층들이 있었다, 몰락한 계층들이 등장했다,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인계층 보겠습니다. 중인계층에 등장하는 계층은 총 우리가 4개 정도 본다고 보면 되는데 서리, 향리, 그리고 기술관, 그리고 서얼. 이 서얼이라는 계층이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서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양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숨기고 싶은 수치심이에요. 도덕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리학을 근간으로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에 양반들의 성적 부도덕성을 상징하는 증거나 다름없어서 서얼로 태어난 이른바 양반들이 이제 천민,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논 자식들이 서얼들이죠. 그래서 이런 서얼들한테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 홍길동전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에서 지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데 이 서얼들과 그리고 잡과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간 이 기술관들, 이 사람들 신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교과서에서는 주로 다루고 있어요. 기술관들은 주로 어떻게 신분이 올라가냐면 이 사람들은 기술 갖고 있습니다. 기술은 거의 깡패예요, 깡패.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이 기술관들은 전문 기술과, 특히 이 전문 기술 중에서 예를 들면은 그 잡과 시험 중에 통역관들이 있거든요. 통역관들, 우리 앞에 16강에서 조선 후기 때 왜 상업 같은 거 엄청나게 발달하고 무역도 많이 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과 직접 거래를 할 때 이 기술관인 역관들의 역할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이런 역관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력까지 축적되면서 위에 양반들 부럽지 않는 재산을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얼들은 오랜 차별을 참지 못해서 이제 집단 상소 운동을 합니다. 자기들 개인 사정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죽은 듯이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조 때 그 규장 갖고 초계문신제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관직에 등용까지 했어요. 정조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중인 계층 중에 이제 기술관하고 서얼이
기술가는 그 전문 기술과 경제력, 그리고 서얼들은 집단 상소 운동과 정조 등용으로 자신들의 신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상민층 한번 보겠습니다. 상민층들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분류하면 자, 원래 요대로 교과서에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모내기법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면, 아까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자작농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다. 그죠? 자,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작농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봤듯이 모내기법을 봤을 때 자기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었다. 그죠?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 올라갑니다. 이른바 돈이 남아 도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남아 도니까 아쉬운 게 바로 자기의 뭐더라?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뭐로 산다? 신분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자작농들의 신분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신분을 올리는 방법이 합법의 방법이 있고 불법의 방법이 있습니다. 합법의 방법은 납속책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 신분을 사는 거예요. 이 납속책은 어떤 거냐면 신분을 사는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 사면은 뭐 받아야 되죠? 계산하고 물건 샀다라는 뭐를 받아야 돼? 영수증 받아야 되죠. 내가 신분 샀다라는 그 영수증이 바로 뭐냐면 공명첩이에요. 이 공명첩은 빌공자에 이름 명자를 썼거든요. 첩은 문서라는 뜻이고요. 문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문서는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여기다 몇 월 며칠 신분을 사서 이 사람은 이제 상민이 아니라 양반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고 이름칸을 비워놔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산 사람의 이름을 적어두는 거죠. 그래서 자, 신분을 사는 방법이 납속책이고 그거를 샀을 때 받는 뭐? 영수증이 공명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신분을 사서 이제 신분을 어디까지 올리게 되더라? 양반까지 올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불법적인 방법은요, 아예 남의 집 족보를 사거나, 망한 양반들 있죠, 잔반들, 저런 사람들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은 족보 자체를 위조를 해요. 자, 근데 문제는 국가에서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 있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이거 걸리면은 뭐를 받았냐면요, 걸리면 벌금이에요. 이때까지 신분제도를 그렇게까지 철석같이 여기던 조선을 생각을 하면 이거를 이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벌금으로 끝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선이 이렇게 한다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 조정이 이렇게 돈에 환장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잘 보세요. 지금 자작농들 신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소작농인데 이 사람들 아까 임노동자로 전락한다 그랬죠. 그것도 모자라서 몇몇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자기 신분을 팔고 자발적으로 노비가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신분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신분이 어디로 간다? 밑에 천민계층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보세요. 상민이 10명이 있었다 칩시다. 10명이 있었으면 그 중에 3명이 공명첩이나 이런 방법으로 위로 올라갔고 3명이 밑으로 떨어졌다 칩시다. 조선시대 때 여러분 충분히 공부해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다 내는 건 상민층이고 얘네는 세금도 제대로 안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원래는 10명이었는데 3명은 양반층으로 올라가고 3명은 천민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6명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실제 세금 내는 사람은 몇 명이죠? 4명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제도가 존속이 되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양반들의 수는 증가돼요. 양반들의 수는 계속 증가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세금을 내는 상민들의 수는 줄어들어요. 그럼 이 결과 국가에서는 세금 수익이 늘어날까요? 세금 수익이 감소할까요? 세금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무슨 방법이라도 써야 된다? 네, 불법인 방법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제도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한다?
벌금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예전에는 요 뒷부분 이 부분 있죠.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수는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서 세금 액수가 감소하게 되더라. 요 부분 서술형에서도 많이 다루던 부분이긴 해요. 그럼 방법은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을 이 위로 끌어당겨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민계층에서 신분 요동치는 건 누가 거의 대부분 다 이야기가 나오냐면 조절이 그나마 쉬웠던 노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노비는 국가에서 데리고 있던 공노비, 개인이 데리고 있던 사노비 이렇게 있는데 이 노비들도 신분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전공이나 사노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신분을 사는 납속책을 쓰거나 아니면 아예 멀리 그냥 도망을 가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국가에서 했던 방법은 뭐가 있냐면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노비인 경우만 이제 노비가 되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노비 종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빠가 노비 신분인데 엄마가 양민이잖아요. 그러면 애는 이제 노비가 아닌 거예요. 노비가 아닌 거야. 조선시대는 앞에 케이스는 아빠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엄마가 노비인 경우만 이제 애가 노비가 되는 거예요. 이른바 노비수를 어떻게 줄이는 거죠. 또한 이 국가에서 갖고 있던 공노비 얘를 풀어줘 버립니다. 공노비 해방을 해요. 언제 하냐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순조라는 왕 때 이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전엔 재산처럼 갖고 있던 노비들을 국가에서 풀어주는 정책을 쓰고 돈을 주고 신분을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예를 들어 어느 계층으로 상민계층으로 끌어올려서 무슨 계층 수를 늘리는 거다? 예, 양민층을 늘리는 겁니다. 양민층을 이렇게 늘리면 뭐를 낼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세금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신분을 위로 올려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양난 이후에 신분제가 이제 모내기법이나 이런 게 얽히게 되면서 요동치는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 신분제도는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오디선다 중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천천히 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용어는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공명첩 있죠. 공명첩. 이 공명첩이란 단어하고 위에 나와 있는 잔반. 요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잘 보도록 하고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조금 역사를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좀 딥하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 부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요거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중2 역사 조선 24 17번째 강의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우리 친구들 좀 이제 조선 마지막 단어 내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힘들 텐데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강의 챙겨봐 들어주시는 우리 친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